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보통 이맘때 꽃샘추위가 찾아오곤 하지만 오늘은 태풍이 들이닥친 듯한 강풍에 비까지 내리면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비바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우선 오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 첫날 이공항 갈등과 관련해 공론화 요구가 나왔지만 원희룡 지사는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 올해 첫 도정 질문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제주공항 보조 활주로만 확충하면 5조 원을 들여서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미국의 연구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뉴스픽 시간은 4.3 희생자 배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4.3 중앙위원회의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에 종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빗방울도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또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현희 기자. 네,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일 태풍을 연상케 하는 바람이 불었는데요. 사고도 있었다고요? 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공사인부 7명이 70m 높이 굴뚝에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승강장치를 타고 환경자원순환센터 굴뚝에서 작업 중이었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승강장치가 멈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장비업체에서 수동으로 승강장치를 조정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로등이 기울어지거나 현수막이 찢어지는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4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윈드시어 특보와 강풍 특보가 발효됐고요. 특히 광주공항 항공기 바퀴 사고와 여수공항 강풍까지 겹쳐 하늘길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시각까지 제주로 가는 항공기 50여 편이 결항하고 70여 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네, 항공기 탑승객들은 사전에 좀 운항 정보 확인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거센 바람과 함께 또 비까지 예보돼 있다고요? 네, 지금은 비가 그리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주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산지에는 120mm 이상, 해안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밤사이 천둥, 번개와 동풍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바다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제주로 가는 소형 여객선이 통제되고 완도항도 등 일부 대형 여객선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거센 비바람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임현희입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앞서 임현희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로 윈드시어를 꼽아봤습니다. 윈드시어란 난기류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순간 돌풍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바뀌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바람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겠죠. 이 때문에 비행기의 이착륙 때 이런 바람이 불면 매우 위험한데요. 초속 7.7m 이상 풍속차가 있을 때 발효된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윈드시어로 악명이 높은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이 한라산에 부딪혀 갈라졌다가 합쳐지면서 불규칙한 돌풍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만약 백해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윈드시어는 공기를 휘저어서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도의회 도정질문 첫날인 오늘 지역 최대 현안인 이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 공론화 조사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공항을 추진해온 도정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거부했습니다. 도정 질문 첫날 쟁점을 하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민주당과 국토부의 당정 협의 결과에도 지난달 성산읍 반대 대책위에 공론화 조사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지사. 올해 첫 도정 질문에서도 이 공항 공론화 조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도와 의회에 공동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국토부가 도민의 공론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데 왜 이를 막습니까? 도민들이 이끌어낸 당정협의회 결과를 도지사가 무력화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 공항은 제주도가 유치해온 사업으로 일관성에 맞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찬반을 다시 묻는 그런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또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녹지 국제병원과 관련해선 허가 취소 처분 요구와 함께 정부까지 참여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 제안이 나왔습니다. 3자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하여 인수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 녹지 국제병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원 지사는 공감하지만 정부 협조 없인 공공병원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의한 공동 책임 아니고는 이것을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그런 혈세 지출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선 지역구 고용호 의원이 정책 결정에 있어 최우선이 지역민이라고 말해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제주국제공항과 유사한 활주로 구조를 갖춘 미국 공항이 시간당 80회까지 운항을 한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제주공항의 2배로 훌쩍 넘는 항공기 운항의 비결은 바로 교차 활주로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공항 속보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3개의 공항 가운데 맨해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라과디아 공항. 주로 국내선 항공기가 운항하는 이 공항이 시간당 80회 운항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미국 버지니아 텍 보고서에 따르면 답은 교차 활주로에 있었습니다. 착륙 전용 활주로로 항공기가 착륙해서 교차 구간을 지나면 바로 대기하던 항공기가 이륙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해서 활주로 말단을 통과하는 시간이 약 8초 정도인데 교차 구간이 짧을수록 이륙 항공기가 빨리 뜰 수 있어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라과디아 공항은 지난 2004년에 연간 40일만의 운항이라는 기록적인 처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연간 18만회인 제주공항에 제2공항을 새로 지은 뒤 2045년 여객 처리 목표인 4,500만 명, 29만 9천 회보다 무려 10만 회나 많은 겁니다. 결국 제주공항을 확충하면 성산에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의견입니다. 하지만 사전 타당성 용역진은 이런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의견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대규모 해상 매립형 한 가지만 수록했습니다. 제주공항 확충 방안에 고의 누락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조 활주로만 연장해도 충분히 이제 제주도가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뺀 이유는 처음부터 제2공항을 상정을 하고 용역을 진행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죠.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수조 원의 국민 열세가 투입되는 제2공항 건설보다 합리적이고 효과가 큰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뺀 이유가 뭔지 다시 가동할 제조사 검토위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북부 소각장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정규직 전환 3단계 사업장에 대한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하며 제주시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정부에서 민간 위탁 분야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결정하도록 했지만 제주도와 제주시는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시장 면담과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점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정부 소식지 정책 촬영을 통해 4.3 당시 제주에서 주한미군 사령관과 고문관들이 한국 경찰과 경비대에 직접 명령을 내렸고 실제 공중과 육상 작전을 관리 감독했다며 4.3의 미군 측 개입에 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미군의 개입 형태와 정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당시 제주 주둔 미군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급 어종인 북바리 양식이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성공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안덕면 영어조합법인에서 2016년 11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1.5kg 북바리 7,000마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북바리 생존율이 23%에 그치고 있지만 양식 기술 개선으로 최근 2년간 투입한 종자는 생존율 65%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모레부터 옛 탐나대 입구 사거리에서 살롱남로 교차로까지 8.7km 구간에 평균 시속 70km 제한으로 구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귀포시 서호동 수모루 교차로와 호근동 용당 교차로, 일주서로 이마트 서측 삼거리 등 모두 7곳에 단속 장비를 새로 운영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들은 카메라 한 대로 2개 차로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혼술족, 혼밥족, 요영은 말 들어봤지양?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우리 제주 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비율도 제일 높다는 수다. 혼인율은 역대 최저공 맞음. 남자들 초혼 연령은 평균 33.7세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디 요 노릇을 어떤 고양. 우리 제주도가 노총각 섬이 돼버러신 게 맞음. 여자들 초혼 연령도 30.8세로 평균을 웃도랑 전국 17개 시도 중에 10번째로 높공 맞음. 한마디로 우리 제주 젊은이들이 여자, 남자 할 것이 뭔들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한다는 말인디 암행해도 우리 제주 젊은이들 살아가는 게 버친 모양이오다. 여성들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건 출산 문제하고도 연관이 이신 심각한 문제인 것 암수다. 늦게 결혼을 하면 출산 연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인디 산모 건강이나 아이 건강도 염려되고 가임 기간이 줄어드난 출산율 저하는 뻔한 거 아니까. 요영은 이유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기도 허공 맞음. 나 모르켜. 허멍 삐쭉해 가불민.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등 총체적 난국으로 재앙이 올 수도 있수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오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무상보육을 공약하고도 그 비용이나 부담은 지방교육청에 부담을 해놓으면 그게 대책이래 넣을 수가 있시쿠가. 삶이 노고록하고 희망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심은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우다. 이론만 내세우는 대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 담수다. 지금까지 돌놀이 할망이었수다. 네, 지난주부터 선보이고 있는 돌놀이 할망 어떻게 보셨나요? 돌놀이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위치한 이 제주시 도남동의 옛 이름인데요. 돌놀이 할망이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일회성 기사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4.3 희생자 배제 문제를 다루겠는데요. 오늘은 희생자 결정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김종민 전 4.3 중앙위원회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희생자 첫 인정을 앞둔 그 2002년이었나요?
4.3 중앙위원회가 진통 끝에 희생자 심의 결정 기준을 의결했죠. 이때 그 2001년 헌법재판소 그 결정 때문에 위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영향을 받았나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죠. 특별법이 2000년 1월에 제정됐는데 4월과 5월에 일부 보수적인 인사들이 4.3 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죠. 거기서 희생자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발표하면서 희생자 제외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경 측 의원들이 그걸 근거로 많은 사람들을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제외됐습니다. 네, 그 제외 대상 뭐 기준을 했다 하는데 아까 보니까 위헌 심판 각하 결정이라고 나옵니다. 이 각하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하면 그 청구인들이 그 청구할 자격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본안을 따져서 정말로 4.3 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인용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면 기각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각하라는 것은 청구인들이 이 4.3 특별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즉 청구 요건인 현재성, 직접성, 자기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헌재 결정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건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행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안을 따져서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자격도 없다 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불필요하게 무장대수계급 또는 뭐 군경 진압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들은 제외시켜야 될 것이다라고 토를 달아놨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토를 달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위를 입증할 만한 이제 명백한 자료, 입증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어떤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들 구성에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해서 국방부하고 경찰청에서 추천받은 그런 위원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제외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행정소송도 제기했는데 무려 1,500명가량을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나마 대학 교수나 법조인 등 그래도 4.3 유족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위원들이 그것을 저지해서 희생자 그 제외 대상자의 그 숫자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됐나요? 그 숫자가 약 33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미군 보고서를 근거로 했죠. 네. 또 우리가 그동안 이 희생자 인정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희생자 불인정, 취소, 또 철회와 같은 경우를 놓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1,100명이 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철회된 기준, 뭐 수계급이라는 기준은 철회도 됐고 후유장애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또 중복 신청이라고 하던데 위원님께서 과거에 이 철회 신청 직접 받으러 다니셨죠.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철회 숫자가 많은 것은 중복 신청이기 때문에 네. 그 숫자가 전부는 아니고요. 이 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 신고를 했을 때 인정 또는 불인정 또는 보류 이 세 종류만 있는 겁니다. 아, 보류는 또 철회랑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그것은 인정과 불인정을 하기 애매할 적에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보류고 네. 희생자로 신고했을 때 그걸 인정하거나 또는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다소 억울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이제 보류 쪽에 계신 분들이 철회하도록 한 건가요? 그렇죠. 그중에 한 18분이 희생자 신고를 했는데 네.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 의견에 수긍을 해서 다 철회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들도 이제 철회를 하게 되면 아예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불인정을 하게 되면 불인정 기록이 남고 네. 그것은 또 다른 낙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철회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회 결정이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제외 대상자 기준을 정한 것이 군경 측 위원들의 그 강력한 주장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네. 4.3 유족들에게 우호적인 위원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이 제외 대상 심의 대상 기준을
심의 의결한 것이죠. 네. 지금 이제 뭐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이 4.3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2002년에 정해진 4.3 희생자 심의 기준인데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변경이 또 가능할까요? 예, 필요하다고 보고 변경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 4.3 특별법상에 어떤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체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 기준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제외 대상자들 역사적으로는 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제주도에서 그 목민관들이 탄압과 착취를 너무 심하게 해서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밀란이 발생을 하죠. 밀란이 요즘 표현으로 치면 항쟁입니다. 밀란의 주동자들을 장두라고 하는데 그들은 밀란이 진압되고 나면 반드시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숨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래도 몇 년간은 그 착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저는 제외 대상된 분들도 현실 역사에서는 지금 제외됐지만 나중에는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7시 오늘 제주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4.3 희생자 배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내일은 마지막 순서로 올해 희생자 배제를 중요 연구과제로 정한 김은희 제주 4.3 연구소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4.3 관련 소식으로도 고팡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고팡은 곡간을 뜻하는 제주 말인데요. 고팡 뉴스는 창고 속에 차곡차곡 쌓인 곡식처럼 제주 사람들의 풍성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는 마을 뉴스 코너입니다. 지금 함께 떠나볼 곳은 4.3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제주시 오라마을입니다. 소감수다 삼촌들, 고팡 소복에 조근조근 모아둔 우리 마을의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골아드리는 고팡 뉴스 시간이우다. 오라마을 고팡 뉴스 진행을 이번에 맡게 된 오라동 4.3 해설사 김성금 인사드리쿠다. 오늘 고팡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지난해 7월에 5년여 동안 노력 끝에 6번째 개통된 오라동 4.3길 운영에 대해서 전해드리젠 햄수다. 6번째 4.3길이자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지정된 오라동의 4.3길은 제주 시내에 위치해 있고 공항과도 가까워서 관광객들이 하영 초자점수다. 지난해 7월에 개통 이후 많은 분들이 오라동 4.3길에 관심을 갖고 고지 방문해 점수다마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늘 죄송한 마음뿐이우다. 현재 사무실 겸 교육실로 활용하고 있는 오라동 4.3길 센터는 오라동 발전협의회 박연호 회장님의 감귤 창고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자료나 영상물 또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미흡한 점이 많수다. 도청 사상과에 거듭 지원을 골아봤지만은 리플렛 하나 받기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4.3 동백꽃 배지 하나 마음껏 나눠주지 못해 미안함수다. 다행히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4.3길 재원 공모 사업에 통과되어 예산을 받게 되었고 오라리 연미마을 방화 사건에 불탄 5 초가집 옛 모습을 재현하는 데 쓸 예정이우다. 이번 순서는 오구생이 유수 순서이우다. 삼촌들, 오라리 연미마을 방화 사건 다 들어보셨지양? 제주 4.3 전개 과정에서 미군정 강경 진압 작전의 계기가로 적용된 점에서 의미가 있수다게. 우리 오라동 연미마을에는 불에 탄 5 초가집 집터가 그대로 남아 있수다. 박연호 고병근 씨가 당시 부모님 살던 집터를 초자강 당시의 상황을 전해드리캔 햄수다. 소감수다 고병근유다. 이곳은 저희 조부모님께서 오라동 연미마을 방화 사건 당시 사셨던 집터이기도 하며
돌아가신 저희 부친께서 나고 자란 집터이기도 하오다. 과수원이 되어버린 이곳엔 아직도 집에 주춧돌이 남아이신디 당시 세간살이 하나 건질 것 없이 모두 잿더미가 되버린 저희 집안에는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유물이 하나 남아이신 게 어수다. 1948년 5월 1일 당시 북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오라동이 불탄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보난 이미 손 써볼 곳도 없이 모두 다 타버린 상태란 헙디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방화에 집을 잃은 조부모님은 망연자실하셨다고 합디다. 이후 이렇게 방화로 집을 잃은 사람들은 폭도로 몰릴 것이 두려워 산으로 피난을 가게 됐던 옵디다.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간 바래보니 뭐 그냥 한라산의 어느 굴산지 몰라 올라간 나중에 보니까 뭐 등버섯이 괴는 없지. 등버섯 괴. 걔는 검은 개 함정 오면은 도망치고 노란 개 함정 그 검은 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경찰, 노란 개는 군인. 그래서 뭐 다 그냥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연미마을에서 마지막으로 불타 없어진 집이오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곳이오다. 오라리 연미마을 방화 사건 이후에 고모부와 함께 끌려간 아버지는 대구 형무소, 부산 형무소, 인천 형무소를 돌아다니며 모진 고문을 당하셨대놉디다. 결국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아버지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수다. 혼자가 된 어머님 또한 밭일에 집안일에 우리 조식들 키우면 평생 고생하던 돌아가셨수다. 절로 들어가면은 집이 들어가는 정문이오다게 문인데 들어간 오른쪽에 통시 옛날 도색이 돼지 키웠던 돼지 우리고 여기가 안거리에는 하면 큰 집, 여기가 밭거리, 할머니가 살았던 곳이 밭거리고 여기는 쇠막맛이 쇠 키우는 쇠막이 있었던 곳이오다. 내년쯤 오시면 여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재현행인에 볼 수 있을 거다. 어머님은 생전에 4.3에 대해 묻는 저에게 신삭고 물사건데 이제 4.3을 말하면 뭐하느냐. 후손들이라도 원수지지 않고 묻어두고 살랜 고라수다. 마지막 순서는 심팡유수다. 오늘 연미마을 소식을 고치해 주신 삼촌들 정말 고맙수다예. 그때 불렀던 노래가 흐르는 강물 높이 솟은 맷돌이 잘한난 네 강산에 새벽이 왔네. 만세 만만세 우리 조선 만만세. 그러니까 그 노래 속에 무슨 색채가 있어. 제주 현안에 대해 짧고 굵게 들여다보는 짤막 대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놓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사를 오래전부터 바랐던 찬성 측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정민 성산읍 상가 번영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꽤 오래전부터 바랐던 찬성 측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게 꽤 오래된 수건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동안 좀 이게 어떤 불편함과 문제가 좀 있었나요? 예, 문제가 많았죠. 저희들은 항상 이게 동쪽에 가장 그 동맹이과도 동시에 도로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항상 그 버스라든가 렌트카라든가 이런 농산물 철의 그런 운송이라든가 엄청나게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지대가 높고 그 양쪽에 그 숙대낭으로 하겠습니다. 삼나무가 아니고 숙대낭입니다. 숙대낭인데 너무 그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그늘이 져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그 빙판길이 계속 유지되고 이쪽 그 번영로에서는
오후 되면 다 눈이 녹습니다. 녹는데 눈까지도 안 녹고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내를 하루에도 2번씩도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출퇴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분들이 보면 전부 다 그 일주로 통해서 가고 그 시간이 사실상 신호등 걸치고 하다 보면은 거의 20분 가까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불편 또 이제 농산물 수송 같은 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도로야말로 꼭 우리가 그 수건 사업으로서 동쪽 사람들이 꼭 이제 갈망해왔고 희망해왔고 바라던 바였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 공사가 재개되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우리는 저 우도 주민부터 구자 주민부터 성산 읍민은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환영의 물결입니다. 지금. 아무튼 네. 뭐 환영의 물결이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재개가 됐고요. 앞으로 어떤 점들이 좋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 제가 아까 사전에 그 동맥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성산읍과 구자 주민들이 이게 동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은 뭐 물론이고 사실상 그 농산물 그 운송이 많다 보니까 병목 현상과 또 특히 저 이런 고사리 처리나 아니면 요새 보면 올레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갓길 주정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네.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어들지 예, 않을까 예. 하는 기대가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뭐 취재를 하다 보면 성산의 주민들도 도로 확장에 대해서 굳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찬성하는 입장에도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는 정말 주민들의 의견인가는 정말 확인된 게 맞습니까? 의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산읍민이나 구자읍민들은 사실상 이 도로가 좁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온 분들이 뭐 도로 확장 공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안 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또 한편으로는 도로 확포장으로 숲이 사라지고 또 하천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숙대낭이라 했습니다. 숙대낭은 그 삼나무의 종자가 아니고 일본에서 들어온 이제 옛날 박정희 시대 때 그 속성수로서 가장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로서 산림 녹화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 오름이라든가 들판에 정말 그 곡선이 제주의 곡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런 곡선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전체가 왠지 아십니까? 그때 녹화 사업을 이 숙대낭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전체를 제주도 전체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희룡 지사님도 얘기했듯이 사실상 우리 그 도 자금을 들여가면서 방풍림도 제거하고 숙대낭이 또 얼마나 그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제거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보시는 낫죠. 거죠. 100번 낫죠. 그렇다면 더 좋은 수종으로 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숙대낭을 그게 사실상 숙대낭 숲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주 자생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풀 한 폭이 글쎄요 고사리 몇 개 정도 있을 정도. 네. 사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좁은 도로폭을 좀 조금만 넓히고 좀 뭐 차량 속도를 줄이거나 갓길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방법 등으로 이 피해를 좀 그 제거를 좀 최소화하는 방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냥 의견은 나무를 좀 없애는 게 좋겠다, 없애는 게 좋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무조건 다 베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도에서도 그 실시 그 설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1구간, 2구간, 3구간에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기존의 숙대낭을 살리는 네. 구간도 있고 네. 또 그 이제 또 나무를 이제 수종을 이제 변경을 해서 제주도 토종으로 네. 이제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그다음에 식으로 좀 변화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렇죠. 입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또 이게 지금 국민청원이 진행될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참 전국적으로 컸습니다. 예. 찬반이 좀 한데 어우러져서 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국민청원이라는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네. 사실상 우리 저 동부 지역, 제주 동부 지역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산읍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네. 왜 없느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게 수건하고 이게 한 20년 이상 된 수건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공항 핑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우리의 불편함을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청원까지 냈다는 게 사실상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우리가 얼마나 그 제주도에서도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네네. 오랜 그 기다림 속에도 저희도 그것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산 240억이 확보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공사가 됐는데 아까 공항 문제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제2공항과 연계돼서 그 길을 내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왜 아니냐 하면은 기존의 공항은 그 후에 한창 후에 발표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저 비자림로는 사실 그 전에 발표된 그것이랑 전혀 저는 연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반대하신 여론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상 동부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건데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대 단체들이 걱정을 해소할 만큼 더 멋진 아름다운 생태 도로로 탈바꿈한다면은 정말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 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을 이해하시고 네.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이제는 찬반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부탁드리면서. 상생 맞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비자림로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과 추자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비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 지역과 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며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침수 등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어 많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공기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3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고 낮 기온은 13에서 17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이 시각 도항선과 일부 소형 여객선은 운항 통제돼 있습니다. 내일은 물결이 더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까지 해상에 안개도 짙게 끼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치겠으니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에도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현장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7시 오늘 제주는 내일 여러분 곁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